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2장 법률행위 중에서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요건에서 타당성 배울 차례입니다. 요 사회적 타당성인데 앞에서 요 세 개는 배웠고요. 요 타당성이 나머지 세 개 합친 것보다 아니 이전에 나온 모든 것보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데 요 타당성 있죠? 요거는 103조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103조 위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103조 위반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중매매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폭리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배우고요.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요걸 하나씩 배울 겁니다.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잘 나와요. 그러면 오늘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요 103조 위반 중에서 자 오늘 포인트를 볼게요. 판례가 굉장히 많은데 뭐 길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간단하니까 요 10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례를 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는 다음 중 103조 위반이 아닌 것은 사회적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행위가 아닌 것은 뭐 그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그 다음에 103조 위반의 효과가요. 자, 이제 오늘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절대적 무효이면서 추인이 불가하고요. 불법 원인급여. 요 세 개 먼저 내용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를 보고 하나씩 볼 거예요. 요 내용 이따가 바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는 이행기가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계약할 때 당시를 기준으로 103조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조건이 불법이면 법률행위 자체도 불법이 되는 겁니다. 조건이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동기의 불법이 알려져 있을 때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가 나오는데 요 두 가지가 특히 좀 중요한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103조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면 우리 교재 27페이지에 103조가 뭐라고 나왔냐면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 있는데 계약을 사회 질서에 문란한,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아주 나쁜 계약을 맺은 거죠.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이 반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법률 행위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요. 그냥 뭐라고 추상적으로 적었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나왔어. 이게 이렇게 굉장히 이게 구체적이에요? 아니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아주 추상적인 거죠? 그러면 법률 행위, 이 반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법률 행위를 왜 이렇게 추상적으로 적어놨냐? 요거부터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의 성질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뭐 부모님도 계셔서 계속 키움을 당하는,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훈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뭐 잔소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하실 때 이렇게 이런 얘기는 들어요. 야, 길에 침 뱉지 마라. 이제 나쁜 짓 중에 너 친구랑 싸우지 마라. 너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씩 나열한다고요. 이런 거. 하지만 아주 끔찍한 일, 정말 무시무시한 일 있죠. 어떤 거? 가령 살인 방화 같은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어머니께서 얘야, 너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죠? 정말 나쁜 일 같은 거. 얘야, 남의 집에 불 지르지 말아라. 불 조심해라.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 남의 집에 불 지르지 마.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끔찍하고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면 다 그냥 하나로 뭉쳐서 추상적으로 얘야, 아주 끔찍한 나쁜 일 하지 마.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일이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조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행 규정이라고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 안 받으면 너 무효야. 중개 수수료를 초과하면 너 무효야. 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효력 규정 같은 거는 법전에 이렇게 다 하나씩 나열이 돼 있어요. 하지만
정말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끔찍한 무슨 너 첩계약하지 마, 도박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런 내용들은 우리 민법상에 없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적어놨냐면 이런 끔찍한 것들을 하나로 그냥 뭉쳐가지고 뭐라고 반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무효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103조 위반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요 반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짓이 아주 굉장히 나쁜 짓이죠. 굉장히 나쁜 짓인데 이 반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요 나쁜 짓이 영원 불멸하지가 않으니까 계속 나쁜 짓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첩계약도 우리 조선시대에서는 첩 두는 걸 당연시하고 있었었죠. 그죠? 근데 이제 현대화가 되면서 이게 반사회 질서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사회 질서 위반은 계속 바뀝니다. 어떤 거는 반사회 질서적이었다가 아니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아니었다가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걸 알아야 돼요. 요 반사회 질서 위반도 무효고 강행 규정을 위반해도 무효죠. 강행 규정 중에 특히 효력 규정. 그런데 우리 이 103조 위반의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뭐와 뭐를 구분하는 거냐면 이게 과연 무효냐 유효냐 요거를 구별하는 것도 있지만 반사회 질서를 위반한 무효하고 요 일반적으로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되는 거하고는 그 효과가 완전히 틀리게 돼요. 완전히 틀리게 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따가 먼저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이제 자 아셔야 돼. 이 반사회 질서 위반 추상적으로 이렇게 무효라고 한 것을 요 반사회 질서 위반은 무효고 강행 규정도 무효인데 얘네 둘은 틀리다. 그리고 이 반사회 질서 위반은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서로 바뀌죠. 그래가지고 판례가 많은 거예요. 이게 정말 반사회 질서 위반이 맞아요? 라고 판사한테 물어봐. 이게 반사회 질서 위반이냐 아니냐는 뭐 확실한 거 첩계약이나 도박이라던가 뭐 살인 이런 거는 반사회 질서 위반이지만 사실 요 강행 규정하고 여기하고 되게 애매한 것들도 되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많은 겁니다. 누구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판사의 마음이에요. 판사의 마음. 이게 반사회 질서 위반이냐 아닌지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그동안의 판례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를 한번 보시면 자, 교재 27페이지 보면요. 요 네모 4번의 1번 의의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103조 위반은 강행 규정의 위반과는 구별된다 이렇게 나왔죠. 왜 구별돼? 그러니까 강행 규정의 무효하고 요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의 무효는 서로 다릅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얘네 둘은 서로 그 효과가 달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쌍괄호 2번 여기에 밑줄 그세요. 여기 쌍괄호 2번이 되게 중요한데 사회 질서 위반의 판단 시기는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 여기 네모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 여기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성립한 때도 돼요. 언제라는 얘기예요? 이때가 계약한 때. 법률 행위의 이행기가 아니다 밑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창고가 있는데 여기 창고가 있어. A가 창고를 갖고 있는데 이 B가 요 창고를 빌려달라고 1월 1일 날 계약했어요. 1월 1일 계약했어. 근데 이 A는 B가 창고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냥 빌려준 건데 알고 봤더니 이 B는 3월 1일 날 여기다 마약을 실어 날르려고 마약 창고로 쓰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 이 A는 이 계약할 때 몰랐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질서 위반의 판단 시기는 마약 실어 날릴 때가 아니라 어느 때라는 얘기예요. 이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예는 기억하지 말고 그냥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만약에 그때 당시에 사회 103조 위반이 아니면 아닌 거지 이때 위반했어도 이때 103조 위반이었어도 요 계약할 때만 아니라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그 다음에 쌍괄호 3번 조건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인 때는 밑줄. 조건의 동그라미.
조건이 사회 질서에 반할 때는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 자, 즉 조건이 불법 조건이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자, 조건이란 건 뭐냐면요. 나중에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뭐 이런 거 배우는데 지금은 그냥 뭐만 아시면 되냐면 이것만 알면 돼요. 조건은 네가 뭐뭐 해주면 영어로 하면 요거 if죠. if. 네가 뭐뭐 해주면 요게 단서가 붙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자 봐봐요. 내가 요 건물이 있는데 이 A라는 애가 B한테 너한테 10억짜리를 주겠다라는 증여계약, 10억짜리 건물을 주겠다는 게 요게 법률 행위의 전체 내용이에요. 법률 행위의 증여계약이 요 법률 행위죠. 근데 어떤 단서를 붙었냐면 이런 단서가 붙었어. 자, B가 C를 이거 좀 그런데 살인하면 이라고 불법 조건이 붙었죠. 그러면 요 살인하면이라는 불법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뭐까지 다 무효라는 거. 요 증여계약 전체가 다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조건이 사회 질서에 반한 것일 때에는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 행위는 유효이다. 내지는 조건이 불법 조건이라도 법률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조건이 불법 행위면 뭐까지? 법률 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쌍괄호 4번에 보시면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의 위반이므로 자, 괄호치세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 말씀드렸죠? 요게 어느 경우에는 103조였다가 아니었다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전에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는 결국 판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반사회 질서의 유형이 판례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쌍괄호 1번부터 쌍괄호 6번까지 동기의 불법, 무슨 정의의 관여에 반하는 행위라고 이런 제목을 적어놨는데 어느 것이 여기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는 알 필요 없고요. 다만 이게 반사회 질서 행위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요 쌍괄호 1번에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도 반사회 질서의 행위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제목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가령 인륜, 친분 질서에 반하는 행위, 요거 자체가 지문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눠 놓은 거예요. 얘네들을 예를 들어서 이미 매도된 부동산을 알면서 요것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 각자의 내용도 나오지만 그냥 시험에는 여기 쌍괄호 3번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도 103조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제목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하나씩 좀 보기 전에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103조를 위반했을 때 무효가 다르다 그랬죠. 일반적인 강행규정 무효하고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103조 위반의 무효와 일반적으로 강행규정, 특히 효력규정을 위반했을 때 무효가 완전히 다르다 그랬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다릅니다. 일반적인 무효는 줬던 돈이나 물건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근데 103조 무효는 줬던 거 다시 안 돌려줘도 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요 일반적인 무효는 착한 사람들이 피해 안 보도록 하기 위해서 돌려주라고 하는 거고요. 103조 무효는 얘네들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안 돌려줘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일단 요 일반적인 무효는 어떤 내용으로 무효가 일어났더라도 요 법률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착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안 보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무효라는 건 뭐냐면 무효라는 것은 어떤 법률 행위, 매매 계약이나 증여 이런 게 있을 때 무효라고 하면은 아예 이 계약이 없던 게 돼서 원상태로 다 돌려놔야 돼. 그래서 지금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요 A란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고 B란 사람한테 요 건물을 돈 주고 팔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계약이 성립돼가지고 요 B는 요 돈을 A한테 주고 매매 대금을 A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요 B한테 줬습니다. 줬어요. 근데 이게 무효가 돼버렸네.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어. 그러면은 지금 이 A는 무효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이 뭐가 되냐면 이거는 부당한 이득이 되는 거예요. 부당 이득. 그리고 B는 건물 갖고 있죠. 이거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B가 갖고 있는 요 건물은 부당 이득이 되는 겁니다. 원래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이득이에요. 그래서 무효가 되면은 서로 어떻게 해요? 부당 이득을 반환해 줘야 돼. 이 경우에 반환해 줘야 돼, 서로. 아까 줬던 돈 다시 주고 부동산 다시 줘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왜 보호를 한다는 얘기냐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이번에는 요 A가 B한테 요 건물을 팔기로 했어. 그럼 요 B가 요 돈을 A한테 줬는데 아직 요 A는 건물을 안 준 상태야. 그런데 이게 무효가 돼버렸어. 무효. 그러면 이번에는 부당이득을 취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요 A만 부당이득을 취했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무효면은 양쪽이 서로 이행을 했더라도 서로 돌려줘야 되지만 받은 쪽이 얘 하나지만 얘는 이걸 돌려줘야 되겠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B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는 양쪽 A, B를 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거를 돈을 돌려줘야 돼. 그러면 누가? 그렇지. 이 A, 이번에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쪽이 어느 쪽만이에요? 얘는 아직 자기의 이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B는 부당이득을 A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요걸 얘가 돈을 안 돌려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무효는 누구? 돌려줘야 돼. 이게 계약이 무효라면 다시 원상태로 돌려줘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103조는 돌려주지 않아요. 돌려주지 않아. 왜? 둘 다 나쁜 놈으로 보는 거야. 이 103조 무효의 특징은 요거를 저지르는 애들 둘 다 나쁜 놈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첩계약이 나쁜 거예요. 자, 이제부터 두 명이 등장해요. 남자, 첩계약하는 놈은 남자라고 안 하고 나쁜 놈이라고 할게요. 나쁜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첩이 있어요. 자, 첩이 나빠요? 아니면 이 나쁜 놈이 나빠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놈이고 이건 나쁜 첩이죠. 그러니까 둘 다 나쁜 사람들이야. 근데 계약을 했어. 어떻게 했냐면 이 나쁜 놈이 야, 네가 있잖아. 나한테 첩으로 있으면 내가 10억짜리 건물 줄게라고 이런 증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증여 계약을 맺었어. 그래가지고 요 나쁜 놈이 요 계약을 맺은 다음에 요 건물을 첩한테 줬대요. 첩한테 증여를 먼저 했어요. 그랬는데 이 첩이 약속을 어기고 그냥 건물만 받고 나 너한테 첩하기 싫어 라고 입을 싹 씻어 버린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103조 무효는 있잖아요. 안 돌려줘도 돼. 비록 이 첩계약이 무효이지만 안 돌려줘도 돼요. 그러면 법이 이 첩이 예뻐서 돌려주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무효지만 이 나쁜 놈을 보호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얘를 보호 안 하려다 보니까 그냥 첩이 이익을 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너무 이 나쁜 놈만 불리하고 첩만 유리할 것 같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 반대의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 첩계약을 맺고 나서 이 나쁜 놈이 나쁜 첩한테 나중에 줄게 라고 해놓고 한 3년 동안 같이 첩생활 했는데 아직 증여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첩이 열받아가지고 야, 너 첩계약할 때 너 이거 준다며. 이거 왜 안 줘? 라고 했는데 얘가 그냥 나 주기 싫어 한 거예요. 입 싹 씻었어. 그러니까 첩이 열받아가지고 소송 걸었어. 나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안 주는데요?
했는데 이 첩계약은 뭐예요? 103조 위반 무효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나쁜 놈이 이 건물을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 나쁜 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 첩을 보호 안 하려다 보니까 그냥 얘가 그냥 어쩌다가 좀 이익을 본 거야. 얘가 어쩌다가 그냥 이익 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103조 무효로 해서 줬던 거 다시 안 돌려주고 안 줬다면 다시 줄 필요도 없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둘 중에 어떤 놈이 이익을 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손해 보더라도 우리는 보호 안 해준다 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법 원인 급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자 보세요. 요 불법 원인 급여에서 요 불법은 그냥 뭐만 의미하는 거냐면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이다 위법이다 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는 요 강행 규정의 불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강행 규정 위반을 의미하는 건데 불법 원인 급여에서의 요 단어 요 6자리에서 불법은 뭐만 의미하는 거냐면 요 103조 무효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불법 원인 급여라는 뜻이 뭐냐면 불법을 즉 103조 무효를 원인으로 해서 급여가 주다는 뜻이에요.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준 거는 안 돌려줘도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따가 법조문을 나올 건데 요 법조문의 이름이 불법 원인 급여인데 저 같으면 이름 이렇게 안 짓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주죠. 불법 원인 급여 안 돌려줘도 돼. 메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짓는 게 요 뒤에 그 말이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불법 원인 급여는 안 돌려줘도 돼. 보호하려는 측면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둘 다 나쁜 놈으로 보고 보호해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103조 무효 중에서 한쪽만 나쁜 놈인 경우가 있어요. 한쪽만 나쁜 놈인 경우. 그러면 한 사람은 보호해줘야 돼요. 뭐냐면 아까 잠깐 나왔지만 우리 폭리행위 있죠. 폭리행위. 폭리행위일 때는 한쪽만 나쁜 놈인 경우에 나쁜 놈이 돌려줘야 됩니다. 비록 103조 위반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100억짜리 토지가 있는데 100억짜리 토지가 있어요. 근데 A가 약간 좀 모자라. 그래서 이 사람을 B가 기만 속여가지고 이 B가 요거를 1억에 요 땅을 샀어. 그러면 엄청난 폭리를 취했죠. 그죠? 그럼 이거는 103조 위반 무효지만 B는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B는 속은 사람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 나쁜 놈이야? 요 B가 나쁜 놈이지만 이때는 돌려줘야 되더라. 요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하지만 지금 어떤 개념이 필요하면 불법 원인이면 안 돌려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예를 하나만 더 들면 도박빚도 마찬가지예요. 도박빚. 여기 지금 A하고 B하고 요 도박빚을 변제하려고 A의 건물을 도박빚으로 변제하려는 그런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A가 도박빚을 안 갚았다고 치더라도 안 줘도 돼. 만약에 요 건물을 안 줬으면 이게 이 A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아니면은 얘를 보호 안 하려다 보니까 그냥 얘는 안 줘도 되는 거야. 얘는 안 줘도 되는 거야. 근데 도박빚을 갚았어. 건물을 갚았어. 그리고 나서 이 도박빚은 103조 무효니까 이거 돌려줘 그래도 B는 안 돌려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B를 보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얘를 보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얘가 반사적으로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게 뭐냐면 103조 무효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내용을 보기 전에 오늘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좀 먼저 보자고요. 절대 무효라는 게 나오는데 절대 무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절대 무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요 절대 무효는 무슨 무효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이거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무효가 절대 무효입니다. 그럼 요거의 반대 무효가 뭐였냐면 상대적인 무효가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는 없고 특히 선의 제3자라는 애가 나오는데 얘한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무효라 그래서 절대적 무효의 반대 개념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럼 절대 무효 다시 한번.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 무효를 주장하면 뭐가 좋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이 사실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인데 어떻게 뭐 B한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요걸 겨우 뭐 2억 주고 팔았대요.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억 받았던 2억은 돌려주고, 그죠? 그 다음에 10억짜리 부동산이 B한테 넘어갔는데 부동산을 다시 A가 2억을 돌려주고 요 부동산을 다시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효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이거예요. 부동산을 매도했던 매도인이 다시 자기의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거의 90% 이상의 우리 민법, 공인중개사 문법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걸,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억울하게 이거를 뺏기거나 아니면 팔렸어. 아니면 너무 싸게 팔거나 억울하게 뺏겼어요. 억울하게. 제값을 못 치르고. 그래서 무효라고 주장이 되면은 다시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는 경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 별 말이 없으면. 자, 근데 이 무효가요, 어떨 수 있냐면 얘가 헐값에 요거를 팔았을 때 무효일 때 당사자 간에는 만약에 무효가 성립되면 이렇게 받았던 돈은 돌려주고 자기의 소중한 부동산은 다시 되찾아오면 되죠.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효가 됐어. 무효가 성립이 됐는데 무효가 되기 전에 이 B가 지금 요 둘은 당사자 관계라고 하죠. 당사자 관계. 제3자인 C한테 요 부동산을 벌써 넘겼을 때 이 무효가 된 A가 C한테, 이게 부동산이 이제 C한테 간 거죠. 그러면 이 C한테까지 무효를 주장해서 다시 얘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갖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절대 무효냐 상대 무효냐의 차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무효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제3자한테 넘어갔던 부동산을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다시 뺏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요걸 아셔야 돼. 선의의 제3자가 나오고요. 악의의 제3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선악이 착하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의는 몰라. 뭘 몰라.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당사자 간에 얘네들의 법률 행위가 어땠는지 몰랐던 사람을 선의의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악의의 제3자는 뭐냐면 당사자 간의 그 법률 행위가 이전에, 그러니까 요 제3자가 요 전에 있었던 법률 행위를 이미 알고 있는 자를 악의의 제3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선악이 우리가 선악을 불문하고 이런 말도 나오고 선의 악의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착하고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 뭐라고요? 알면은 악의. 모르면 선이에요. 모르면 어떤 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절대무효랑 같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의사 무능력자 있죠. 의사 무능력자 유아, 필링 끊긴 만취인, 그 다음에 뭐 정신병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의사 무능력자인데 의사 무능력자하고 어떤 법률행위, 매매계약과 같은 그런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은 절대무효거든요. 절대무효.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일단 요 A가 유아예요. 유아. 의사 무능력자야. 근데 이게 10억짜리 부동산인데 요 B가 유치원생 A를 꼬셔가지고 1억 주고 요 건물을 사면서 사탕 하나 얹어줬어요. 그러니까 유아니까 좋다고 사탕을 더 좋아해 1억보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A한테 이렇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넘겼는데 말씀드렸듯이 요건 절대 무효예요. 그래서 A와 B는 지금 당사자 관계죠. 요 법률 행위에 당사자 관계이기 때문에 요 A와 B의 행위가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요 당사자 간엔 무효가 되니까
요 유아는 아까 받았던 사탕하고 1억 B한테 주면 되고, 요 B는 10억짜리 부동산을 다시 얘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럼 무효라고 주장하면 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소중한 부동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얘한테 사탕 받아가 사탕 하나에 1억 주고 부동산을 B가 샀어요. 그런데 무효가 돼가지고 요걸 돌려달라고 하기 전에 잽싸게 요 B가 3억 주고 C한테 부동산을 판 거예요. 부동산을 팔았어. 자, 그랬을 때 이 C가 있잖아요. 악의인 경우가 있고 선의의 경우가 있어요. 자, 이 C가 만약에 요 A와 B와의 계약이 의사 무능력자의 관계라는 것을 알았던 제3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악의의 제3자라 그래요. 근데 요 제3자는 B가 싸게 팔아가지고 그냥 산 거지, 이 이전에 어떤 의사 무능력자한테 이걸 샀다는 걸 모르는 제3자를 뭐라 그런다? 얘를 선의의 제3자라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어떤 이렇게 좀 하자가 있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선의의 제3자한테는 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야, 이 계약이 무효니까 너도 무효야. 네 부동산 나한테 다시 내놔.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인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무효는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요. 나중에 뒤에 이제 의사 표시 부분에서 요건 많이 나오는데, 이 의사 무능력자와의 법률 행위는 무슨 무효냐면 절대 무효예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유아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분명히 대리인이 무효를 주장할 텐데, 요게 무효가 되잖아요. 의사 무능력자의 관계의 무효는 제3자가 비록 이런 법률행위가 의사 무능력자하고 서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얘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그 말은 이 부동산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감탄을 하면서 빠르게 다음 단계에서 선생님이 뭘 가르쳐 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꼭 정말 궁금증이 많은 분들, 쓸데없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이 씨가 너무 불쌍하잖아. 선의의 씨가 너무 불쌍하잖아.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해요?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 계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민법에서는 사실 여기에 형법까지 들어가면은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또 더 심각한 분은 얘가 불쌍하다를 떠나서 이 B는 쇠고랑을 찰까 감옥에 갈까 막 일단 쓸데없는 걱정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궁금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뭐만 그냥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서 절대무효란 게 있는데 요 절대무효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무효구나 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거기서 딱 생각을 멈춰야 돼. 근데 꼭 어디까지 생각하시면 얘 불쌍한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다음에 이제 내가 선생님이 계속 다음 거를 막 설명해 나가는데 머릿속에서 막 딴 생각하는 거야. 얘가 불쌍하기도 하고 이놈이 괘씸하기도 해서 이놈은 쇠고랑을 차는지 콩밥을 몇 년 먹는지, 자, 그런 거 궁금해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근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씨가 부동산을 얘 A한테 뺏겼죠? 그러면 그냥 B한테 가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근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그냥 선생님이 얘기한 것만 나오는 거야. 시험에 나오는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의문 같은 거 절대 품으면 안 돼요. 특히 민법이 그래.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신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뭐 배우다 이게 나왔냐면, 제가 의사 무능력자로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요 A와 B가 무효가 되죠. 절대 무효가 되잖아요. 103조 위반이 되면은, 그래서 절대 무효가 돼가지고 무효를 한쪽에서 주장하면 선의의 제3자는 어떻게 해요? 얘 부동산을 다시 줘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그 이중매매 법리에서 나옵니다. 요거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나와요.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절대무효를 정확히 알고.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무효의 개념을 알고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다 맞추진 못해요. 왜냐하면 표현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따 익숙해지겠지만 지금 연습 좀 해볼게요. 자, 주어를 잘 봐야 돼. 주어가 매도인이면 지금 이 부동산을 찾으려는 거고, 요 제3자가 지금 선의라고 할 때 매도인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효죠. 즉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이 A, 주어가 A인데 A가 무효를 주장해서 C로부터 부동산을 뺏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항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주어가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이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나 요 말이나 똑같아요. 세 번째는 이번에는 주어를 선의 제3자로 가져가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이거 왜 이래? 선의의 제3자는 A에게 유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얘는 자꾸 자기가 유효라고 주장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무효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주어가 선의 제3자가 되면 매도인에게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또 주어가 선의의 제3자는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만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가지고 시험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무효란 걸 알고 있었는데 요거 주어 바뀐 것 때문에 틀리면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평소에 볼 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선악을 불문하고 무효이다.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절대적인 무효는 악의는 당연하고 악의 제3자는 당연하고 좀 억울해 보이는 선의의 제3자한테까지 무효라고 주장해서 부동산을 뺏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무효이다. 이런 표현. 제 교재에도 이걸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절대 무효 앞으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요 절대 무효에서 제3자한테 뺏어가는 게 가장 전형적인 게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중매매 요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그때 요 모형을 다시 정확하게 살펴볼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단 뭐부터 봐야 되냐면 제3조 법률행위 위반이죠. 제3조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자고요. 31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교재 31페이지 불법 원인 급여는 자 보세요. 여기서 불법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원래는 강행규정 위반의 불법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불법이라고 하지만 불법 원인 급여에서 요 불법은 103조 위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법을 원인으로, 즉 103조 위반을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가 여기서는 줬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노무는 노동이죠. 그죠? 노동을 제공할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요거는 한 사람, 수익자에게만 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한테는 돌려줘야 되죠. 요거는 뭐 얘기하면 폭리, 나중에 뒤에 나오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반사회 질서 행위의 효과 중에서 요 반사회 질서 무효는 뭐라 그랬냐면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죠. 절대적 무효. 그래서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며 확정적 무효이다. 이거 다시 뭐 돌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밑줄.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동그라미. 시험에는 이게 뭐라고 잘 나오냐면 103조 위반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악의 제3자에게는 당연히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불법 행위인지 알고 있었는데도 산 놈한테는 당연히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요걸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언제나 악의 제3자에게는 당연히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절대적 무효의 표현은 아까 우리 봤죠. A, B, C 세 개 똑같이 주어를 뭘로 하는지 당사자인지 선의의 제3자인지 목적어가 제3자인지 아니면은 무효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아셨죠? 오케이. 봤고 그 다음에 2번에 뭐가 나오냐면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아요. 요것도 여러분들 밑줄 그세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 원래 일반적인 무효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추후에 추후에 유효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무효행위를 유효행위로 전환하는 것도 인정이 되는데 103조 위반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불법 원인 급여도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아까 나왔던 내용 그대로예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므로 자, 밑줄 그세요. 아직 이행 전의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요. 그러나 이미 이행이 된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시험에는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할 수 없다. 봤죠? 우리 아까 첫 계약에서 건물 미리 줬으면 다시 돌려받지 못하고 안 줬으면 안 줘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반사적 효과로서 급부 목적물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데 다만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폭리의 경우에는 피해를 본 급여자 아까 100억짜리 1억짜리에 팬 그 급여자는 수익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요 내용은 우리가 폭리 행위에서 보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판례 하나하나를 한번 따져보면서 이게 103조 위반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29페이지 보면요. 반사회 질서 행위의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쌍괄호 1번부터 쌍괄호 7번까지는 반사회 질서 행위예요.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고요. 쌍괄호 8번, 30페이지의 쌍괄호 8번이 103조 위반이 아닌 경우입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30페이지에 있는 103조 위반일 것 같은데 아닌 놈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판례인데 이게 워낙 길어가지고 제가 짧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는 103조에 해당이 되는데 안 되는 데만 알면 돼. 근데 왜 제가 이걸 쌍괄호 7개, 8개씩 나눠놨냐면 요 제목 자체로도 나옵니다. 시험 지문에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 제목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딸딸 외울 필요는 없고 혼자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하고 같이 그냥 이거 한번 끝까지 읽어보잖아요. 그럼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 조심하셔야 될 거는 30페이지 8번을 좀 조심하시면 돼요. 왜? 그거는 반사회 질서 행위일 것 같은데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저랑 한번 부담 없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요 이중매매에 관련된 겁니다. 이중매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별표. 여기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배임행위의 적극 가담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요 두 개는 워낙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 1시간 통으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범죄를 하기로 계약을 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겠죠. 형법상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하는 건 무효고요. 그 다음에 또 범죄 행위 요거를 좀 주셔야 돼. 범죄 행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금전 주는 계약. 선생님, 범죄 행위를 포기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범죄 행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금전을 주는 계약을 만약에 허락해 주면은 협박을 하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킬러야. 사람을 죽이는 킬러인데 얘가 A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 내가 안 죽일 테니까 100만 원만 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A가 알아서 돈 줄게 하고 주겠죠. 그러면 이런 계약이 만약에 유효로 한다면 K가 여기에 맞들려 가지고 사람마다 쫓아다니면서 500원만 줘. 궁금하면 500원. 뭐 그렇듯이 계속 그렇게 돈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포기하는 대가로 금전을 주기로 하는 계약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법정에서 밑줄 허위 진술을 하려고
금원을 교부하기로 하는 계약도 당연히 이것도 103조 위반입니다. 쉽죠? 그냥 딱 보니까 얘네들 진짜 나쁜 놈이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쌍괄호 2번 일륜 신분질서에 반하는 행위. 자, 쌍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 혼인 예약 시 동거를 거부하거나 부부가 동거하지 않기로 하기로 하는 계약은 이거는 무효예요. 왜? 부부들은 같이 살아야지. 이거는 같이 안 살겠다고 하는 계약은 이거는 무효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넘기셔가지고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 부첩관계가 의외로 잘 나오는데, 왜냐면 이것만큼 103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케이스,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하는 케이스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가 나오는데, 자, 부첩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재산권을 첩에게 증여하는 계약은 무효라 그랬죠. 요거. 근데 만약에 이 증여할 재산을 안 줬으면, 안 줘도 그만이고, 받았으면 요 첩이 만약에 받았으면 첩으로서 활동 안 해도 돼요. 오케이야.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을 좀 보셔야 되는데, 4번을 먼저 볼게요. 4번이 뭐라고 나오냐면, 부첩관계를 단절 동그라미. 부첩관계를, 요게 부첩관계로 나올 수도 있고 불륜관계로 나와도 돼요. 여기 있는 것들.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밑줄 생활비 지급하는 계약은 유효다. 동그라미. 왜냐면 이건 이겁니다. 여기 A라는 요 나쁜 놈이 요 첩하고 20년 동안 살았어요. 20년 동안. 그래 놓고 이제 헤어지자 그러면 첩한테 뭐예요? 만약에 계약을 어떤 계약을 해주냐면, 첩이 너 만약에 나한테 헤어질 때는 네가 나한테 생활비 줘야 돼. 첩이 이미 애도 있고 그래. 그러면은 헤어질 때 최소한 이 첩에 대한 생존은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부첩 관계를 단절한다 그러면 이제 첩 관계를 없애서 사회가 좀, 이런 표현하면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첩 관계가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이 첩의 생존은 첩 관계를 단절하는 좋은 일까지 하니까 첩은 보호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지급하는 계약은 유효해요. 근데 이거 부첩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밑줄. 자, 그래서 이게 부첩 관계를 단절한다는 말, 혹은 부첩 관계를 종료한다는 말이랑 부첩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거 나중에 조건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해제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자, 부첩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어떻게 해요? 요 A가 첩한테 너 나랑 내 첩이 돼주면 건물을 줄게라고 건물을 증여했어. 근데 이 해제 조건은 뭐라고 붙었냐면, 조건을 붙이는 거. 하지만 네가 만약에 첩 생활을 청산하고 싶으면 이 건물을 다시 돌려줘야 돼. 이게 뭐냐면 해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부첩 관계를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은 일단 너한테 주는데, 부첩 관계 첩 관계를 종료하면 다시 얘가 이제 요거를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랑 반대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첩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요 3번하고 4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는 그냥 부첩 관계를 종료, 단절 이런 말이 나오면은 요거는 유효지만, 해제 조건 이거 나오면은 요거는 보다 무효다. 요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쌍괄호 3번에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자, 절대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거. 선생님, 이혼 안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 써가지고 한 부부가 죽을 때까지 살면 좋을 것 같으면, 이런 경우도 있죠. 남편이 뭐 여자를 계속 때린다던가 이러면 이혼을 하는 편이 낫잖아요. 그리고 좀 이상한 사람이면 이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행위나 은행원이나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근무기간 동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혼인하지 않을 것을 정한 약관 같은 거는 무효다. 자, 그리고
정당한 범위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계약은 유효한데 기관과 구역의 정함이 없는 영업금지 약정은 무효다. 자, 이게 이런 거죠.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어요. 그러면서 야, 너 그만두더라도 이 동네 말고 다른 옆 동네에서 하는 거 괜찮고 그래도 너 나하고 하는 게 한 2년 동안은 영업하지 말어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안 돼. 야, 너 나한테 소속 공인중개사에서 관두면은 영원히 공인중개사 너 못하는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서도 넌 할 수 없어 라는 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요거 들으니까 쉽죠? 들으니까 쉬워요. 빨리 쉽다고 대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싼 거로 4번.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도 요것도 103조 위반입니다. 사실 여기에 또 다른 예가 있는데 그건 짜잘해서 제가 웬만한 건 다 지웠습니다. 시험에 출제 빈도가 낮은 거 훨씬 더 많아요. 싼 거랑 5번.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도박 계약 무효죠. 그 다음에 밀수나 도박을 위한 자금의 대차 내지는 출자 계약, 뭐 투자하겠다 내지는 뭐 빌리는 거 이런 거 다 무효고요. 그 다음에 도박으로 부담한 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대물 변제 계약 등 이런 거 다 무효인데 줬으면은 못 돌려받고 안 줬으면 안 줘도 되는 거, 이 도박에 관련된 거 이런 거 다 무효더라. 그 다음에 이 동기의 불법이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동기의 불법이란 그 동기가 불법이란 법률행위 그 자체는 사회 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나 당사자가 그 의사 표시를 하게 된 동기의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에요. 가령 마약 밀매를 위해 창고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면 그 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건데, 자 이거는 보세요. 불법한 반사회 질서적인 동기, 자 밑줄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요 동기가 무효야. 근데 동기가 표시가 됐어. 동기가 표시가 돼서 밑줄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법률 행위 자체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요기 중에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에 알려진 경우에는 무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는 유효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창고 업자가 있는데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창고를 B가 A한테 빌려달라고 하는데 얘가 마약업자야. 근데 이 A가 B한테 빌려줄 때 얘가 요거 마약을 여기다 좀 놔두려고 보관하려고 요걸 빌리는데 요 상대방, 요 B의 상대방이 이놈이 만약에 마약을 여기다가 보관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은 요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계약 당시에 A가 얘가 마약을 여기다가 보관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이 계약,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이 창고를 빌린 임대차 계약이 상대방인 A가 알고 있어.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은 무효지만 몰라. 그러면은 무효가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동기 자체가 표시가 되고 상대방에게 알려져야지 무효가 된다는 거. 요거 오케이 됐습니다.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이에요. 이게 엔드가 아니라 오어입니다. 요거 오케이. 동기의 불법 요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쌍괄호 7번 1번 보시면요. 이게 길게 적혀 있지만 자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에 그 초과 부분은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보세요. 이자를 받는 너무 높게 받는 놈이 나쁜 놈이죠. 그래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초과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 초과분에 관한 거는 반사회 질서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자, 요 밑줄.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형사 밑줄. 성공보수 약정. 여기도 밑줄. 민사사건은 그렇지 않아요. 자, 민사사건은 뭐냐면 민사사건은 가령
여기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게 10억짜리 토지에 소송이 붙었어요. 그랬을 때 이 토지 소유자 A가 변호사한테 변호사 형, 만약에 이 소송에서 이겨서 내가 이 10억짜리 갔잖아. 그러면 성공 보수로 너한테 1억 줄게. 요게 성공 보수예요. 그래서 민사 재판은 재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 성공 보수가 이 변호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을 제공합니다. 근데 형사 사건은 이거는 재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변호사가 만약에 이 형사 사건은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 변호사가 제대로 변론을 안 하면, 즉 성공 보수를 안 준다 그래서 변론을 제대로 안 하고 성공 보수를 준다 그래서 제대로 열심히 변론을 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사 사건은 성공 보수를 아예 못 주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변호사들의 컨디션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민사 사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걸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3번 증언을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인데 여기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만약에 증언을 하러 갔을 때 하루 공쳐가지고 일당이나 아니면 교통비 정도를 줄 수는 있는데 증언을 하는 대가로 1억 준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증언이라는 것은 우리 그 법 체계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돼서 아주 기본적인 의무가 되는 건데, 당연한 건데 이거에 큰 금전을 주게 되면 이 증언을 하는 어떤 기본적인 법 체계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효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요거는 뭐냐면, 요건 진짜 나쁜 놈인데, 도급인이 공사를 맡겼어. 수급인한테. 그러면은 하청이니까 수급인이 하청받은 사람이에요. 얘가 한 1년 정도 걸릴 건데, 공사가 분명히 1년 정도 걸릴 게 뻔한데, 요 도급인이 갑질을 해가지고, 야, 이거 6개월 만에 끝내. 안 그러면 너하고 계약 안 해. 해가지고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수급인이, 회사가 곧 망하게 생겨가지고 6개월 동안 해준다고 울며 겨자 먹기로 했는데, 그 단축된 준공기간 위반을 이유로 지체 배상금까지 물게 하는 것은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거죠. 요거 내용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당연한 건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특별한 청탁을 하고 금전을 대가로 준다거나 뭐 부동산을 양도한다거나 이러면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예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위약벌은 이제 나중에 배우겠는데,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은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쌍괄호 8번에 반사회 질서의 반사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8번 30페이지 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9개가 나오는데 요거를 봤을 때 있잖아요. 요게 다 반사회 질서처럼 보여. 근데 아니라는 거.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 신탁, 나중에 뒤에서 배울 겁니다. 명의 신탁하는 것은 요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에 뒤에 가서 명의 신탁 배우겠는데, 요 B라는 놈이 부동산이 있었어요. 근데 요 B의 채권자가 A가 있어. 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은 요 놈이 와서 여기 압류 걸어가지고 요 부동산 뺏어갈 것 같으니까 요 채무자 B가 C한테 명의 신탁을 하는 거예요. 요 명의 신탁은 뭐냐면, 명의 신탁은 C 앞으로 요 부동산을 등기는 하지만 실소유주가 자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뭐를 강제 집행, A가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걸어가지고 요거 뺏어갈 것 같으니까 명의 신탁하는 거죠. 근데 이거 봤을 때 이게 반사회 질서 행위 같잖아요. 근데 판사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강제 집행을 면하는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대요, 사실.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튼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쁜 목적이 있는데도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요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요거 나왔죠?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것도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돈을 안 갚으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식으로 판례가 나오는데 좀 아무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 판사님의 깊은 뜻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외워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동산이 있는데 또 이 B가 A란 애가 여기다가 경매 걸까봐 자기 친구 C한테 요거 원래 10억짜리 부동산인데 9억짜리 저당권을 여기다 걸어놓은 거야. 그럼 외관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요거 강제 집행에서 경매가 되더라도 C한테 넘어가겠죠. 그죠? 그 배당금이. 나중에 B는 C한테 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도 보면 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은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타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중간 생략 등기죠. 한 경우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 자, 여기도 봐봐. 여기도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도 인간의 본능이야. 그래서 봐준다 이거죠. 1, 2, 3번 보면 이렇게 앞에 어떤 단서가 붙냐면 이 나쁜 놈들 아니야? 세금 안 내려는 거 이런 게 붙어가지고 반사회적일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단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자 강박 동그라미 강박은 협박입니다. 협박.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때는 요거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립 과정. 요건 강박 가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요거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거에 불과한 경우에는 요거는 아니더라. 이것도 여러분들 협박 해가지고 계약하게 되면 103조 위반 같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5번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배상을 한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유효하다. 아까 이거 부첩계약하고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그 무슨 그 해제 조건으로 하는 부척관계 뭐 부척관계를 단절하는 그거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첩이 아니라 본처예요. 본처. 근데 이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대요. 그러니까 이 처가 열받아 가지고 너 쫓아내기 전에 너 나랑 이혼하던지 아니면은 너 나한테 이 부동산 양도하고 잔말만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 안 그러면 너 쫓아낸다 라고 이 처가 열받았죠.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서 남편도 주는데 남편이 무릎 꿇고 잘못했어 여보 하면서 자 남편이야. 남편. 얘는 나쁜 놈은 아니죠. 다시 돌아왔어. 다시 나쁜 짓을 했지만 남편이고 이게 처인데 자 그래서 요 건물을 주는데 양도 처한테 이걸 주는데 다만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때는 요 처가 어떻게 해요? 요 건물을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둔 거죠. 제한을. 근데 만약에 이 남자가 잘못해서 열받아가지고 둘이 이혼하면 팔아도 돼. 하지만 둘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동안은 제발 집은 팔지 말아 달라. 이거는 이 남자의 처절한 반성과 그 다음에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정말 처절함이 막 배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거는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라 부부관계를 더 잘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봐줄게 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해외 연수 후 일정 기간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소요 경비를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로계획 기간이 아니라 경비 반환의 면제 기간을 정하는 요것도 해외 연수 후에 일정 기간에 회사에
근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2, 3년 동안은 이 회사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라는 그런 규정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평생 하라 그러면 무효겠죠. 평생 하라 그러면. 자, 그 다음에 7번. 매매 계약 후 그 목적물의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여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데가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예요? 아까 우리 반사회질서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매매 계약 체결, 법률 행위 성립 당시인데 매매 계약 체결 후에 그 목적물이 잘못된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판단 시기가 언제예요? 계약 시지, 계약 후니까 이건 괜찮다는 얘기. 그 다음에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이것을 누구에게 맡긴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요것도 그냥 참고로 알았어요. 8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일단 나오면은 반사회 질서가 아니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게 근데 나중에 또 나오는데 지금 요 내용을 한번 명의신탁했다고 해서 무효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하고 아까 또 명의신탁 뭐 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라 그러면 무효는 아니다. 근데 요 1번에 보시면은 아까 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는 거 요거 103조 아니다. 요거 나오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뭐가 나오냐면 이중매매에 이중매매 명의신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103조에 해당이 돼요. 왜냐면 이중매매가 103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개, 요 명의신탁 강제집행 면할 목적, 명의신탁 오케이. 그 명의신탁 자체로는 103조 아니다. 요 정도. 그래서 요 1번부터 9번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아닌 거. 되게 나쁜 거 같은데 아닌 거. 그래서 요 놈을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앞에 봤던 거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거는 이것만 완벽하게 알아두시면 걔네들은 그냥 머리에 들어옵니다. 몇 번 보시면. 그냥 저절로 돌아오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것도 좀 봐야 돼. 좀 봐야 돼. 여러분들의 도덕이나 상식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민법에서는 여러분들의 도덕과 상식이 안 통하니까 우리 민법 교재에 실려 있는 거야. 아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보시면 아까 요건 봤죠? 요거 반사회 질서 행위의 효과는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고 그 다음에 요 무효의 표현도 요 다 알아두셔야 돼요. 추인이나 전환 인정되지 않고 불법 원인 급여 요것도 봤죠. 자, 그러면 여기 다 봤으니까 이제 핵심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32페이지 핵심 체크 보시면요. 자, 1번 부척 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이란 말은 뭐냐면요. 어떤 당사자로부터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전득이라 그래요.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요게 조금 까다로운데 여러분들 요 기억나시죠? 자, 볼게요. 여기 지금 나쁜 놈이야. 그리고 요게 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뭐라 했냐면 부척 관계를 맺은 대가라 그랬으니까 요게 건물을 지금 첩한테 증여했네요. 그죠? 그러면 이 나쁜 놈과 요 계약은 무효지만 이미 이 건물이 첩한테 이전이 됐으면 안 돌려줘도 된다 그랬죠. 이게 무효지만 불법 원인 급여에 의해서. 그래서 이 건물은 누구 거다? 나쁜 놈게 아니라 이 나쁜 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첩게 되니까 요거를 제3자가 전득하더라도 이 제3자는 주인한테 샀으니까, 그죠? 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취득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어요.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취득한다. 자, 2번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거 하면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반사회 질서 행위라고 해서 무효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누가 주어인지를 한번 보세요. 주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겠네, 당사자. 당사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왜? 사회질서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103조 위반이면서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어가 선의의 제3자에게가 아니라 선의의 제3자가 이렇게 나왔으면 선의의 제3자가 대항할 수 없다가 맞는 거겠죠. 그죠? 주어가 뭔지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동그라미 1번.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요거 반사회 질서. 도박자금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돼요. 요거 103조 위반.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데가 받기로 한 약정 요거 무효라 그랬죠? 동그라미 4번.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 지급하는 거 약정. 요것도 다 103조 위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5번 볼까요?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답이 뭐예요? 5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형적으로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요 103조 위반에 관한 내용은.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좀 보시면요. 자, 오늘 보세요. 뭘 봤냐면 포인트를 다시 한번 봐봐. 이제는 한번 공부를 했으니까 포인트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103조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례를 보고 판단하는 내용. 이런 유형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방금 핵심 체크 4번인가 5번인가 거기 그 객관식으로 놨던 문제. 그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3조 위반의 효과가 절대적 무효라 그랬죠. 추인이 불가하고 불법 원인 급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당시를 기준으로 103조 판단. 조건이 불법이면 법률행위도 불법. 동기의 불법이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는 그때는 불법에 해당된다. 103조 위반에 해당된다. 아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반사의 질서 행위에 대해서 배웠는데 103조 위반 요게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기출문제를 이때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하고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정말 중요한 이중매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